안녕하세요. 임창규 일사입니다. KC 전기설계 프로그램 사용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력계산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 선택화면 버튼을 누르시면 앞선 총 8개의 계산서를 어떤 계산서를 입력하실지 그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번 계산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동력계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 조건 그리고 계산서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번의 계산서 버튼을 누르시면 동력 계산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은 설계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적용할 때 KCG1702 코드에 따라서 전전압 기동 배열이라든지 또는 전동기 기동 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지금 전동기 사용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동기의 전격 출력 그리고 상수, 전압, 효율, 역률 그리고 기동 방식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표준 전동기 사양으로 100W에서 최대 200kW까지 전동기를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에어컨 부하와 같이 이제 비표준 용량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별도의 그 표준 용량 이외의 전동기를 여기서 추가를 해서 계산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 제작되거나 또는 라이브러리에 없는 전동기를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5번을 보시면 추가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에 없는 전동기 용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6번을 보시면 저장하기 그리고 출력하기 선택 화면, 초기 화면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이 설계 조건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출력하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산서, 즉 동력 계산서를 PDF의 형태 또는 바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선택 화면을 누르시면 계산서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초기 화면을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불러올 수 있는 그 계산서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설계 조건을 다 입력하고 난 뒤에 밑에 있는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하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8번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그 동력 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전동기의 전격 전류입니다. 전동기 전격 전류는 그 MCC 데이터에서 전동기의 용량 그리고 전압, 역률과 효율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동기 전격 전류 같은 경우는 삼상 전동기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전동기 전격 전류를 IB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IB는 380V 삼상 전동기 기준으로 루트 3의 V에 코사인 세타의 역률 에타분의 P로 이렇게 전류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배율은 전동기가 초기 정지 상태에서 처음 기동할 때 전격 전류의 약 6배에서 최대 10배 또는 그 이상의 기동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동기 출력에 대한 입력의 그 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 기준으로 4배에서 10배까지 그 사이 값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6배에서 약 8배 정도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개수 C값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동 방식이 지금 전전압 기동, 그리고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세 가지의 기동 방식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동 방식에 따른 개수 C값은 전전압 기동 기준으로 1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Y델타 기동 또는 리액터 기동으로 감전압 기동을 하게 되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산출할 때 이 기동 방식 개수 C값이 곱해지게 되는데, 즉 Y델타로 감전압 기동을 하게 되면 전전압 기동을 했을 때 비해서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기동인 경우에는 리액터의 택값을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동기 기동 방식 전류 제한 비율입니다. 이 전류 제한 비율 같은 경우는 전전압 기동, 그리고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기동기를 사용한 감전압 기동을 했을 때, 즉 소프트 스타터나 인버터를 사용한 기동 방식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했을 때에는 3배에서 5배 사이의 값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기동 방식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1배에서 최대 2배까지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스타터 기동 방식 같은 경우는 전전압 기동의 약 50% 정도의 기동 전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버터 기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120%에서 150%그 사이의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립전류 배율입니다. 이 도립전류 배율은 전동기 기동 전류의 130%에서 150%까지의 값 사이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립전류 배율 같은 경우는 그 기동기를 사용한 기동 방식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전전압 기동, Y델타, 그리고 리액터 이 세 가지 기동 방식에 대해서만 해당 값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전동기의 기동 전류입니다. 이 전동기 기동 전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이 리액터 기동 같은 경우는 전동기 전격 전류 IB 값 그리고 곱하기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배율 베타 곱하기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개수 C값 이 세 가지 값을 곱한 값이 전동기 기동 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동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에 이 4번에서 선택한 기동 방식 전류 제한 비율 람다를 곱한 값이 기동 전류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7번째, 전동기 기동 도립 전류입니다. 이 전동기 기동 도립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동기 기동 전류와 같이 계산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전동기 기동 도립 전류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선정할 때 차단기의 순시 영역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차단기의 TCC 곡선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축을 전류라고 보고 이 세로축을 시간 t라고 봤을 때 차단기의 특성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한시 특성 곡선이 되겠죠. 밑에 부분이 순시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처음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 이 기동하는 순간에 부분을 전동기의 전격 전류 IB로 놓고요. 그럼 전동기가 처음 기동하는 순간에는 전동기 어떤 과도 현상에 의해서 이 기동 도립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기의 만약 기동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5초다라고 하면 그 5초만큼의 시간 동안 기동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기동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동기의 전격 전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과도 현상에 의해서 이 기동 돌입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동 돌입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어떤 순시 특성에 영향을 주면 이 차단기가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동 전류가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이 기동 전류의 크기가 차단기의 한시 특성을 또 건드리게 되면 차단기가 트립할 수 있는 이런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 전류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선정할 때 이 한시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동기 기동 돌입 전류 같은 경우는 이 차단기의 순시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기 기동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동기 기동 시간 같은 경우는 전전압 기동이냐 또는 Y델터 기동이냐 또는 인버터 기동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동 방식별로 이 전동기 기동 시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1초 또는 2초 이내에 기동을 하게 됩니다. 본 계산서에서는 충분히 여유를 반영해서 최소 4초 이상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기동 방식별로 전동기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기 기동 시의 역률입니다. 전동기 기동 시 역률 같은 경우는 전동기가 평상시에 기동하는 경우에, 즉 컨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률이 약 0.8 이상이 되지만 전동기를 처음 기동하는 순간에는 역률이 20% 또는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10%에서 30% 사이의 값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전동기 변류기 선정에서는 전동기 전격 전류의 몇 배를 곱해서 변류기 CT를 선정할지를 사용자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설계 조건을 입력이 완료됐으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계산서 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력 계산서, 즉 MCC 계산서죠. 전동기 부하가 포함된 동력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우선 우측에 지금 빨간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그 동력 계산서에 그 MCC 판넬, 즉 판넬을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위에서 추가된 판넬에 접속되는 전동기 부하 또는 그 외의 부하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력 계산서를 입력할 때 MCC 판넬을 추가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을 보시면 동력 분전반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전반에 대한 분전반명, 즉 분전반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kV 단위, 즉 킬로볼트 단위로 전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20V면 0.22, 그리고 380V면 0.38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분전반의 설치 위치, 그리고 전원 방식은 이제 분전반이 단상 2선식이냐 또는 3상 4선식이냐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전반에 이제 프롬 판넬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 전기실에 연기된 경우에는 전기실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롬 판넬이 다른 분전반인 경우에는 분전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변압기의 TR1번부터 TR5번까지 변압기에서 몇 번 변압기에 연계가 되는지 그 변압기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전반에 이제 연계되는 경우에는 분전반 판넬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상발전기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상발전기를 연결을 체크하게 되면
즉 어떤 비상부하인 경우가 되겠죠. 소방부하 또는 비상부하인 경우에 비상발전기 연결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 발전기 용량 계산서와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부하 또는 소방부하인 경우에는 여기서 비상발전기 연결을 체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추가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의 분전반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우측 화면은 분전반 여기서 좌측에서 입력된 분전반에 대한 추가된 그 분전반 리스트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에서 추가된 분전반에 대해서 분전반에 접속되는 부하를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분전반 전동기 부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전반 명은 여기 우측의 분전반 리스트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분전반을 선택하시면 위에서 선택하신 분전반 명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명은 해당 부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장비 번호를 입력하시고 부하 종류는 이제 M, L1, L2, L3, L3P 총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M 같은 경우는 전동기 부하, 그 다음에 L1, L2, L3는 단상 일반 부하인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3P 같은 경우는 3상 판넬 부하일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량은 전동기 부하인 경우에는 킬로와트 출력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하나 또는 판넬 부하 같은 경우에는 kVA 기준으로 입력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하 Y 또는 N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예비 펌프라든지 예비 전동기가 있는 경우에 예비 부하가 있는 경우에는 Y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비 부하가 아닌 경우에는 NO, 즉 N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 부하를 Y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토탈 용량에서 해당 그 예비 부하 용량이 제외가 됩니다. 전원 방식은 2P, 3P가 있는데 2P는 단상 부하, 3P는 삼상 부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종류가 이제 전동기인 경우에는 여기서 기동 방식을 전전압 기동인지 또는 Y델터 리액터 기동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률은 PU 단위로 1 이하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MCCB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MCCB 불러오기는 지금 KC에서는 전동기의 용량이 어떤 11kW 또는 22kW 이렇게 전동기 용량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해당 용량에 따른 차단기가 바로 선정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동기 부하를 입력하고 나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해당 여기 입력된 부하에 대한 플링 거리라든지 수용률 그 이외에 차단기 제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반영해서 차단기 그리고 케이블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선정된 그 차단기 용량을 불러올 때 이 MCCB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부하의 차단기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즉,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가 입력이 완료가 된 상태여야겠죠. 다음으로 2번 보시면 연계 부하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연계 부하 불러오기 버튼은 해당 분전반을 프롬으로 하는 부하 또는 판넬의 용량을 불러오는 기능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판넬이 MCC-FA 판넬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MCP-B8A라는 판넬이 있는데 이 판넬의 프롬이 MCC-FA인 경우에 즉
프롬 판넬을 자기로 하는 그 부하 또는 판넬의 용량을 자동으로 가져올 때 이 연계 부하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수정 삭제는 여기서 입력된 어떤 부하 정보가 입력이 완료됐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분전반 부하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또는 입력된 어떤 부하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여기서 부하 리스트에서 부하를 선택하신 뒤에 정보를 수정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가 수정이 됩니다. 또는 삭제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입력된 그 부하 리스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 같은 경우는 부하를 중간에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하 중간에 커서를 놓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부하 리스트의 중간에 어떤 부하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토탈 내용은 분전반에 연계된 부하의 종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연결 부하 용량, 그 다음에 총 수용률, 그 다음에 상별 부하 용량을 kV 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동기 용량은 이제 현재 분전반에서 입력된 전동기 중에 가장 큰 용량의 전동기 용량이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차단기 용량, 그리고 CT, 메인 간선 케이블 정보가 여기에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력 계산서의 라이브러리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현재 보시면 100W에서 지금 스크롤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전동기 라이브러리는 100W에서 최대 200kW까지 표준 전동기 용량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전동기 용량, 그리고 상수, 전압, 효율과 역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진입하시는 방법은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전동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해당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동기 효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서 사극 전폐형 전동기의 효율을 입력을 해 놓았고요. 역률 같은 경우는 KSC 4202 코드의 고효율 전동기의 역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효율과 역률에 대한 그 정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 출력 화면 예시입니다. 해당 동력 계산서를 출력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PDF 형태의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동력 계산서의 설계 조건 화면 출력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력 계산서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 PDF 형태로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럼 전기 설계 프로그램으로 직접 동력 계산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서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미리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1번에 테스트 1번이라는 프로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를 불러오면 프로젝트명, 그리고 용도, 발주처, 설계자, 검토자, 승인 이렇게 작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왼쪽에 좌측에 보시면 각각의 입력하고자 하는 계산서를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력 계산서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조건, 그리고 동력 계산서 두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계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배율은 4배에서 10배까지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뭐 전동기의 용량별로 이 기동 배율을 개별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통된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터 기동 방식의 전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리액터 탭 값을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스타터가 있는 경우에도 전류 제한 비율을 3배에서 5배 사이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 기동 방식의 전류 제한 비율을 여기서는 1.5로 선택을 하고요. 도립 전류 배율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1.5배 사이의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동기 기동 시간 같은 경우는 최소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전전압 기동은 4초 그대로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기동 방식도 사용자가 기동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시 역률은 0.1에서 0.3 사이의 값을, 여기서는 0.2 중간 값을 입력을 하고요. 전동기 변류기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1.5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기 사용자 입력 부분은 이제 어떤 계산서상에 또는 설계 도서상에 그 비표준 용량의 전동기가 있는 경우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 화면에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초기 화면에 가시면 가장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동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전동기 동력 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동기 용량별 이 데이터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작성하고자 하시는 계산서에 이 라이브러리에 없는 용량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그 전동기 사용자 입력 부분에 별도의 용량 데이터를 입력을 하신 뒤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계 조건이 입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산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력 계산서로 넘어가서 실제 판넬과 분전반과 분전반에 접속되는 부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력 계산서를 작성할 때 분전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분전반명은 MCC-A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전압은 kVA 단위로 380V, 설치 위치는 GL층, 전원 방식은 단상 2선식에서 3상 4선식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프롬은 전기실에서 오는지 또는 다른 분전반에서 오는지, 여기서는 전기실의 TR 1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기실을 선택하시면 전기실에 접속되는 TR 번호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TR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변압기로 이렇게 전기실, 즉 변압기 명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변압기 용량 계산서와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판넬이 그 비상부하 또는 소방부하가 접속되어 있는 판넬이라고 하면 비상발전기 연결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체크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분전반 리스트에 해당 판넬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해당 이 분전반에 접속되는 부하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하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 분전반을 한번 클릭하시면 분전반 명에 여기서 선택된 분전반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비명은 어떤 부하명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 장비 번호는 P-1로 하겠습니다. 부하 종류는 전동기 부하면 M, 그 다음에 일반 부하면 L1, L2, L3, 만약에 뭐 판넬 부하다라고 하면 L3P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상 판넬이라고 하면 단상 판넬도 L1, L2, L3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동기 부하를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량은 뭐 예를 들어서 15kW를 입력을 하고요. 예비 부하인 경우, 예비 부하가 아닌 경우는 NO,
만약에 예비 부하인 경우에는 yes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no로 선택을 하고요. 전원 방식은 단상인지 삼상인지를 선택하고요. 기동 방식은 와일타 기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용률은 1 이하의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그 부하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밑에 해당 판넬에 그 부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를 하나 더 동일한 용량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장비 번호는 P-2에 동일하게 배수 펌프 추가를 하면 2개의 전동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MCCB 불러오기 버튼 같은 경우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가 작성이 되어야만 거기서 선정된 차단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연계 부하 불러오기는 현재 판넬을 프롬으로 하는 판넬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잠시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계산을 누르시면 현재 분전만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하 용량, 그리고 상별 부하, 최대 전동기 용량, 메인 차단기하고 간선 케이블은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동력 계산서를 처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쭉 옮겨 보시면 상별 부하라든지 차단기 용량 마찬가지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분전반을 추가로 더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CP-B 판넬을 입력하고요. 전압은 동일하게 380V에 설치 위치 지하 1층. 프롬은 분전반에서부터 오는 곳으로 하고요. MCP- 프롬 판넬은 MCP-A 판넬 추가를 하겠습니다. 장비명은 지하 1층에 주차장 배기회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번호는 임의로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종류는 전동기 부하, 용량은 3.7kW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방식은 전전압 기동으로 선택하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몇 개의 부하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용량의 전동기를 F2, 그리고 F3, F4, F5, 6, 7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부하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유인엔 용량이 작으니까요. CR1의 장비 번호는 부하 종류는 L1상에 접속되는 부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용량은 일반 부하 같은 경우는 kVA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kVA 단상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CR2 L2상에 접속되는 부하로 추가를 하고요.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됐으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에 판넬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MCP-A 판넬을 하나 더 추가해서 프롬은 전기실에 TR 1번으로 하고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MCP-B 판넬 같은 경우는 프롬 판넬이 MCP-A 판넬에서 분기되는 판넬이죠. 그러면 MCP-A 판넬을 입력하실 때 연계부하 불러오기를 이렇게 MCP-B 판넬이 B 판넬에서 입력한 그 부하 용량을
자동으로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부하 불러오기 같은 경우는 프롬 판넬을 자기 자신으로 하는 판넬을 입력할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장비 번호는 뭐 판넬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부하 종류는 판넬이니까 L3P로 되어 있죠. 39kVA 용량을 자동으로 가져왔고요. 전원 방식은 3상. 그래서 추가가 아니라 수정이겠죠.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MCP-A 판넬에도 전동기 부하를 몇 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에 배기환 전동기를 몇 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F1 부하 종류는 전동기니까 전동기 부하는 용량을 출력 용량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동 방식은 전전압 기동으로 해서 추가를 하고요. 몇 개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했고, 입력이 다 됐으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판넬을 하나 더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분전반명을 P-EV-A 380V의 설치 위치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옥탑 1층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하고요. 전원 방식은 3상 4선식, 프롬 판넬은 TR1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면 마찬가지로 분전반 리스트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분전반을 선택해서 부하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비 번호는 EL2V-1번으로 하고요. 부하 종류는 전동기 부하, 용량은 예를 들어서 15kW로 하고요. 3상 기동 방식은 인버터 기동 방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 부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동기 부하가 아니라 전동기 이외의 부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어 판넬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부하 종류는 일반 부하로, 만약에 단상 판넬이다라고 하면 뭐 L1상에 접속되는 판넬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하 종류는 L1으로 하시고요. 판넬을 전동기 이외 부하는 용량을 kVA, 즉 입력 기준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kVA의 전원 방식은 단상이 되겠죠. L1 부하에 접속이 되니까. 그리고 전동기 부하가 아니므로 기동 방식은 없고요. 네, 추가해서 패키지 전원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열 부하를 추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비명 전열 부하의 번호는 R1, 그 다음에 L2상에 접속을 하겠다. 0.3kV 전원 방식은 마찬가지로 단상 입력을 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일반 부하도 상별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L1을 선택하신 부하는 L1상에, L2를 선택하신 부하는 L2상에 접속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동력계산서의 분전반을 4개를 같이 입력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비상부하 분전반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분전반 명은 MCC-FA로 하고요.
설치 위치는 탑 1층 기계실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롬 판넬은 변압기 2번에 접속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R2번, 전기실의 TR2번으로 선택하고, 여기서는 그 비상보아니까 비상발전기 연결을 한번 체크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상발전기 연결을 체크하시면 지금 추가된 분전반에 발전기 연결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판넬을 선택하시고요. 부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주 펌프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장비 번호는 PF-1, 부하 종류는 전동기로 하고요. 전동기니까 용량은 출력 단위로 110kW짜리 하나 추가를 하고요. 전원 방식은 3상, 기동 방식은 리액터 기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부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프링클러 예비 펌프로 FB-2로 입력을 하고요. 예비 부하니까 예비 펌프는 예비 부하에 YES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기동 방식은 동일하게 리액터 기동으로 하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부하에 Y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 펌프 FB-3으로 용량은 15kW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예비 부하는 이제 노로 선택을 해야겠죠. 기동 방식은 Y 델타 기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계산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예비 펌프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력 부하 용량을 보시면 133.51 그리고 133.51이 2개, 20.29 부하가 하나 있는데 연결 부하 용량을 보시면 154kVA죠. 즉 여기서 예비 부하로 선택한 부하는 토탈 부하 용량에 합산이 안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산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표지와 동력 계산서가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출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출력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출력하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쇄도 가능하고요. PDF 형태로 4번으로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된 계산서를 보시면 계산서 표지, 그리고 동력 계산서의 설계 조건, 그리고 앞에서 입력한 각 판넬의 계산서가 이렇게 PDF 형태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단기와 이 케이블 그리고 각각의 부하에 대한 지금 MC12 차단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제가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표시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력 계산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